네, JB타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어제부터 시작을 한 연장 방송인데요. 어제 첫 시간 꾸며봤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 막가가 아주 임팩트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온님, 유성란님 오늘도 막가 나오냐고 바로 지금 질문 주셨는데 고개 끄덕이고 있어요. 네, 되게 좋은가 봅니다. 지금 입이 찢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나야님은 더 막가의 머털 뽑는 시간 뭐 이런 식으로까지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막내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도 나와 있고요. 매일 네. 나올 겁니다. 네. 금요일 빼고요. 네. 근데 어제도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시선 집중을 사랑하고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의를 소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평소 이렇게 시사뉴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제이비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 잠깐만요. 뭐, 논쟁도 환영합니다. 저 역할은 딱 그거예요. 아니 혹시 뭐 죄 지은 거 있어요? 아니요. 왜 이렇게 자꾸 차단을 하세요? 신비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아니 전 제 역할에 충실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데 얼굴을 공개하면 어떨까요? 그럴 일은 없고요. 제이비타임 보실 때 여러분이 해주실 게 있어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혼자 보지 마시고 주변 여러분에게도 좀 널리 전파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접자 확 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볼 때는 더 막가 역할에 달려있다. 동접자 2배는 더 막가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제이비님 각오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대답을 하네, 대답을. 네, 시작해보세요. 살짝 워밍업으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저희가 중간중간 광고가 나가잖아요. 그때 네. 이제 샬생님께서 제이비님도 광고가 들릴까? 심심해하시는 것 같네 라고 하셨는데 광고 나갈 때 주로 무슨 생각하시나요? 광고할 때 이제 그 다음 이어질 코너 준비를 하죠. 제가 성실하거든. 일단 답은 이렇게 해야죠. 멍 때리시는 거 아니고요? 멍 때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네, 뭐 알겠습니다. 예, 긴장을 많이 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새 코너를 선보였잖아요. 네. 그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권창현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야당 의견만 듣나요? 공평하게 여당 의견도 같이 들어야지. 예. 요건 제가 좀 설명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까지는 국회 모안위에서 여야 의원이 같이 나와서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로 끝났고 이번 주부터 이제 화요일과 목요일에 되는데 화요일에는 비상한 정치라고 해서 오늘 이제 첫 선을 보였던 국민의힘 성일종 비대위원이 이제 고정 출연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최고의 정치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 또 고정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야당, 목요일은 여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본방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나 보죠? 네, 많이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못했어요. 네, 근데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제이비님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행동 습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김영아님 광고 나올 때는 수염 쓰담쓰담 이런 거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건 저도 사실은 버릇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거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극 보면 이러잖아요, 영화. 이러잖아요, 사극 보면. 저도 이렇게 할까 그러면? 그거는 나이가 든 게 티가 나니까 그만하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인터뷰 관련해서도 의견들 진짜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일부에서 이제 김두관 의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좀 상반되는 의견들도 좀 있어가지고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네. 드라카리스 CM님께서 가덕도 가주면 부산시장 주는 건가요? 네. 그리고 김루루님은 성일종 의원이 세종시골 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JB타임에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보통 그 AS 타임 다음에 이제 밑줄 타임 가잖아요. 이제 본방 한번 복귀를 해보는 시간인데 바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기는 한번 좀 따로 짚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 관련해서 눈에 띄는 사실 두 가지를 먼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온 게 있어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9일부터 13일까지 한 조사 결과 이거는 유튜브니까 조사 결과 다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방송심의 안 걸리죠. 네. 건너뛸게요. 아무튼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PK 지역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9.3%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김두관 의원이 잠깐 1% 차로 민주당이 이겼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조사인데 민주당이 30.1%가 나왔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둘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PK 지역에서 지지율이 얼마가 나오냐면 45% 나왔거든.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29.3%로 엄청 빠지면서 민주당한테 다시 역전을 허용을 했다. 일단 요거 하나 딱 환기해 놓고, 두 번째, 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예정 기사가 나오자마자 누가 치고 나오냐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구 경북에서 합의해 준 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어제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 출신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또 가덕도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어떤 이런 그 입장을 내놨는데, 이 두 가지를 모으면 이게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정치에 이제 해박하시다 보니까 정책 해석 부분이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 PK 지역의 주민들과 TK 지역의 주민들이 신공항 입지를 놓고 싸우는 건 둘째치고, 국민의힘 안에 PK 지역 정치인과 TK 지역 의원들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까 그 성일종 비대위원이 세종시골 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 정치권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행정수도 이전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하다가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이걸 뜻하는 거지만 사실은 범위를 좁히면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됐어요? 행정수도 백지 올려다가 그때 박근혜 당시 의원이 친박계 끌고 막 쳐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내분이 벌어진 거 기억나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일종 의원이 바로 이걸 지금 머릿속에 그리면서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되고 세종시골 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고민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김두관 의원은 뭐라고 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가덕도에 대해서 거의 동의한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성일종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그걸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TK 지역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됩니까? 내분 양상으로. 쪼개지겠죠. 뭐 쪼개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내분이 발생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지켜보는 TK 지역의 민심과 PK 지역의 민심이 어떻게 움직이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어떤 식으로 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김해 신공항 백지화 이후에 가덕도로 가느냐 마느냐, 그래서 부산 지역의 표심이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어떤 그 직진주로만 보지 말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연출이 될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둘러싸고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양상이 벌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산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평가와 심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아까 제이비님도 질문하셨지만 부산시장에 나오려고 꿈틀대는 야당 주자들이 있잖아요. 뭐 전 의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사실 다 가덕도 공항 찬성 아닌가요? 어제 뭐 바로 그러니까 박형준 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된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뭐 다 그런 이현주 의원도 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부산시장을 노리고 있는 예비 후보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산 시민들도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별로 제가 볼 땐 그런 임팩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가 볼 땐 훨씬 더 임팩트가 클 거다. 그래서 이거는 당의 리더십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김종인 위원장이나 내지 비대위나 이런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건지가 하나, 그다음에 또 PK 지역 의원들과 TK 지역 의원들이 만약에 내분 양상을 빚어진다면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봐야 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요 정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수봉 님이 정치가 경제를 덮네요. 꽁추와 재떨이님, 가덕도 신공항에서 민주당 지지층을 확보해야지, 그게 정치지,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참 눈뜨니님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용역을 그때 프랑스 전문가들이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얘기 좀 그만하시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치적인 이유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것 또한 정치적이었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이런 의견들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공항 많은데 왜 또 짓냐?
이건 너무 정책적으로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네, 그런 의견 주신 분들 있고 왜냐하면 오늘 아침 조간에 보면은 네. 각 지역에 있는 공항들이 얼마나 적자를 내고 있는가 막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까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번 이거의 대자뷰가 될지 안 될지 딱 하나만 정리해서 얘기하라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뭐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종시를 둘러싼 그때는 한나라당 시절이었죠. 한나라당 내분 양상이 다시 재현되느냐 아니냐. 포인트를 하나만 뽑으라면 이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도력을 발휘를 하면서 조정을 할 거냐. 보궐선거를 앞두고 딱 포인트 하나만 뽑으면 이렇게 저는 그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윤택님 천기누설을 매일매일 듣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 말씀 해주시니까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천기누설을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저도 좀 그러고 싶은데 능력이 딸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에 가져가는 천기누설을 야구로 비유하면 2루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JB 타임에서 하는 거는 그냥 단타. 그냥 요 정도로 좀 그냥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이 매일매일 천기누설 같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이거는 칭찬이에요.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그다음에 또 어제 그 현상에서 따로 뽑아서 하나 좀 짚어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 대비를 할게요. 상반된 두 현상, 상반된 듯이 보이는 두 현상. 상반된 듯이 보이는 두 현상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유승민 전 대표. 어제 네. 뉴스 엄청 나왔죠. 네네네. 그러니까 희망 22 개소식 겸 토론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죠. 여기서 사실상 대선 출정 선언을 했어. 경제 문제에 천착해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훨씬 더 잘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국민께 드릴 것이다. 그리고 누가 봐도 출정식이죠. 네. 대선 출정식을 했어요. 근데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낙연 대표의 임기 연장 필요성을 주장을 하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로 돼 있는 임기를 연장을 해서 보궐선거까지 진두지휘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제가 이게 상반된 듯이 보이는 두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상반된 듯이 보이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 인사는 벌써 대선을 향해서 막 내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보궐선거에 지금 뭔가 몰빵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상반된 듯이 보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착시다. 이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착시다. 그게 뭐냐면 두 당의 사정, 그다음에 개인적인 처지 차이에 따른 이거는 차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급행열차와 완행열차 간의 차이에서 나오는 착시 현상이다. 그런데 이 급행과 완행이라고 하는 게 종착점이 뭐냐면 대선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고 하는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건데 열차가 하나는 급행이고 하나는 완행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낙연 대표는 대선 경선에 나서는 것은 뭐 그 100% 기정사실이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까지는 사실은 경선까지 가는 과정이 되게 험난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행열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행위의 속도가 다 완전히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거죠. 네. 이걸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태년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주장은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를 진두지휘한다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벌써 반응이 나왔어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대표직 내려놓고 선대위원장 맡으면 된다. 굳이 대표직 유지 안 해도 보궐선거 진두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하나의 해프닝 비슷하게 끝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중요한 관심의 인물은 이낙연 대표가 아니라 유승민 전 대표죠. 이게 경선까지 가는 과정이 험난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궐선거 나는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건너뛰고 나는 바로 경선 준비 들어갈게.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궐선거가 대선 경선으로 가기 위한 그다음에 대선 경선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한 관문이 된다. 요 얘기를 좀 더 풀어드리면 무슨 이야기냐면 보궐선거에 본인이 헌신적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선까지 가는 속도가 달라지고 경선의 입지가 달라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보궐선거에서 본인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의 한 사람이 아니라 유력한 대선 후보로서 지원을 하도록 본인의 브랜드를 그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출장 선언부터 하고 보궐선거에 총력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를 띌 거다. 그래서 어제 첫 번째 토론의 주제가 부동산인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킬러 컨텐츠가 부동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걸로 내가 한번 몰빵 때려서 지원 유세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빚으면 이거에 그 승리에 상당한 지분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루어질 대통령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 때문에 출정 선언을 앞당긴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 얘기도 이제 함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비 경쟁자들이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구경만 하겠어요? 똑같이 하지. 똑같죠. 그래서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바로 사실상 대선 출정 선언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과정은 무슨 이야기냐면 눈도장 찍기 과정이다. 눈도장.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의 눈도장 찍기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눈도장 찍기 과정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눈도장 찍기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위적으로 대선 출정 선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몸값을 올려놓고 그래서 우리의 유력한 대선 후보께서 지금 지원 유세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선 출정 선언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거냐면 지원 유세단 자격증 획득 과정.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네. 근데 대구에서 용서는 받았나요? 대구에서 그거는 대구 시민들이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기미가. 지금 대구에서 듣고 계시는 분 계시면 좀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좀 보내주세요. 근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대표는 보궐선거 지원에 아마 거의 몰빵을 때릴 거고 이거는 유승민 전 대표만이 아니라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마 그렇게 몰빵을 때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결과를 끌어내면 그것을 자신의 하나의 입지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대선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원 유세에 나서버리면 연결고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먼저 거는 거죠. 대선 출정선을 먼저 걸므로써 지원 유세에 몰빵을 때리고 그거를 자기의 지분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이런 순환 과정을 지금 설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한 분이 유승민 서울시장 후보 이런 식으로 질문을 그렇죠. 주셨는데 네. 지금 딱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 지원군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양새를 아마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 그 출정식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 사람은 재수한 사람이 당선율이 높다. 이게 어제 엄청 화제였어요. 네. 진짜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수가 아니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수. 최근이라고 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수, 문재인 대통령 네. 재수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역. 현역이라는 표현을 쓰나? 아무튼. 네. 근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사태 이후에 그때 바른정당 만들면서 그때 새누리당이 분당이 될 때 그때 유승민 전 대표가 함께했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네. 나중에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제 복당을 했던 분이고 아마 각별한 관계일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덕담을 한 걸로 그냥 이해를 하면 되지 여기에 뭐 굳이 정치적 해석까지 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꼭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거는 뭐 분석 이런 게 아니라 한마디 좀 꼭 좀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뽑은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혹시 누군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미국 가 있는 민경욱 전 의원 얘기 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요번 한 번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재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기소된 네. 의원들 재판이 있었는데 네네. 이 중에서 이제 그 최입의 당시 의원 감금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재판이었죠. 네. 이 대상 가운데 한 명이 민경욱 전 의원이었는데 또 안 나왔어. 재판에 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어제 재미난 게 있었지. 강금 사태 때 민경욱 전 의원이 그때 동전 마술회 때문에 네, 그거 엄청 화제였죠. 20분간 뭐 네. 이분이 마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네. 야, 동료 의원 가둬놓고 마술을 그러면 최입의 당시 의원은 재밌게 봤을까요 그거를? 그때 영상 보시면 알잖아요. 창문 조금 열고 막 살려달라고 자기 나가겠다고 막 하고 119 출동하고 막. 아무튼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재판부가 열받았나 봐. 그래서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구속할 거다. 아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을 했어. 지금 미국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진영과 협업하고 계신 게 있어서 들어올지 말지 잘 모르겠다. 트럼프 진영과 협업하고 계신 게 있대요. 네. 그에 앞서서 민경욱 의원이 뭐라고 하면 민트 동맹. 민트 그죠. 예. 민경욱 트럼프 동맹. 민트 동맹이라 불러달라고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따로 뽑았는데 뭘 협업하겠다는 얘기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제가 뭐 뉴스를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민트 동맹.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하고 지금 협업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변호사 왈. 그러니까 뭘 네. 협업하겠다는 얘기 혹시 들은 게 있냐고요. 글쎄요. 난 들은 게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드리는 질문이에요. 혹시 내가 뉴스 놓친 게 있나 싶어갖고 그 시위 대회라 그러니까 동참한 건 어제 뉴스에 나오대. 근데 그건 협업은 아니잖아. 그냥 참가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협업 소식도 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협업의 여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혹시 트럼프가 지금 대선 이후에 하고 있는 세 가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딱 세 가지야. 하나, 트윗질. 두 번째, 소송전. 세 번째, 골프. 네. 이 세 개 말고 나는 모르겠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 그러면 트럼프가 주력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업하고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트윗질. 리트윗하면 되는 거잖아요. 꼭 미국 가 살 필요 없잖아. 네. 그지? 미국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소송 거는 건. 민경욱 전 의원이 혹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러면 출신이죠. 명함도 못 내밀 거 아니야. 협업할 거 없잖아. 그럼 마지막 골프. 근데 민경욱 의원의 주종목은 마술이지 골프가 아니잖아. 종목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 협업할 게 없잖아요. 지금 생콩님이 혼자 꾸는 꿈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아무리 그러니까 찾아봐도 협업 여지가 없어요. 협업 여지가 없으니까 빨리 귀국해서 구속이라도 면하는 게 그나마 상책이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충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진지한 충고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진짜 협업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협업. 네. 그 진짜 협업이 뭔지 아세요? 한미 수사 당국 간의 협업이 발생을 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진짜 협업은 거기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마음 고쳐먹고 빨리 귀국해서 성실하게 재판 받아라.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미국 체류 비용도 비쌀 텐데. 아, 그래서 뭐 모금인가 지원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저희가 대구 민심 뭐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즉각 반응이 오네요. 오. 유성란님께서 네. 저 대구 사람인데요. 네.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도 용서해야 한다는 사람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반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근데 저는 여기서 꼭 이 얘기를 좀 드리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사실? 응? 그러니까 오히려 딱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이야기 한마디 가지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로를 산 거잖아.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뭐 죽을 죄를 지은 건가요? 그리고 그게 무슨 배신이야? 그 다음에 배신이라고는 본인이 행위를 해서 배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혼자 그렇게 주장한 거잖아.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예, 그렇죠. 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죠. 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 막내 작가께서 그러니까 열심히 섭외를 해주시는 거죠? 네, 지금 선배님 작가님들이 엄청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왜 또 답이 본인은 왔다고 거기서 들었습니다. 왜 또 빠지길 아무튼. 네, 전 막내니까요. 아, 예. 그냥 확 밝혀버릴까 보다 그냥.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맞춰야 되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서동춘님, JB 어제는 가죽 잠바, 오늘은 경비 아저씨. JB의 패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가 봐요. 관심이 많으시고 네. 마몽님, 천기누설은 홈런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김아래 비다님, 종배형님 개인 유튜브 해도 될 듯 싶은데요. 할까 그러면? 이거 그냥 제이비타임 접고 개인 채널 하나 만들까요? 어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켜주세요. 그리고 줄리아님이 네. 점점 떨어져 있는 사건들이 제이비의 구름, 팬이신가 봐요. 구조와 흐름. 그렇죠. 대로 보게 됩니다. 네. 리틀 제이비로 현상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지 마. 욕먹어. 네. 그리고 저희가 되게 반가운 소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전지한 로즈님, 김현정에서 갈아탔어요. 어제는 김어준이었고. 네. 그리고 포근이님, 네. 원래 시선집중 보고 김현정 잠깐 갔었는데 이젠 시선집중 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변에도 좀 널리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가 연말까지 목표가 동접자 확 2배로 늘리는 게 목표거든요. 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마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반응이 좋은 것 같은데요. 더마카 벌써 팬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마카님 혹시 부장님 아닙니까? 라고 지금 구름 커피 한 스푼 좀 보내주셨는데 저 목소리 그렇게 늙었나요? 또 상처받기는 뭘 또 그런 거 갖고 상처를 받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